1970년 우리나라 기계 산업의 총 생산액은 200억 원. 이후 2013년에는 무려 5,000배나 성장, 110조 원을 돌파해 지금은 생산 규모 세계 6위, 수출 규모 세계 8위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성장의 배경에는 우리나라 기계기술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한국기계연구원이 있다. 나노 크기의 정밀하고 미세한 연구에서부터 자기부상열차, 플랜트 기술 등 거대 과학에 이르는 연구 분야까지 우리나라 기계 산업을 이끄는 전문 연구기관 한국기계연구원을 찾아간다. 우리나라 기계기술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은 1976년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로 처음 문을 열었다. 1980년대는 국가경제발전과 함께 성장했고 1990년대는 선진연구기관으로서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였다. 이후 지금까지 한국기계연구원은 기계 분야 융합 원천 기술 확보에 주력해오고 있다. 선박용 엔진, 금형, 공작기계, 건설기계, 플랜트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것도 한국기계연구원이 그동안 진행해온 연구 활동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기계기술은 직접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모든 곳에 꼭 필요한 요소 기술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기계연구원은 산업계와 사회 곳곳에 필요한 최첨단 융복합 기계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해왔다고 할 수 있다. 창조 경제 시대에 저희가 기계연구원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있는 기술을 잘 융합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기술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기술 개발에 저희들이 전념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 공공 안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의 연구를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기계연구원에서 출연연의 고유 임무의 하나로 연구를 매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부상열차는 한국기계연구원이 내놓은 중요한 연구 성과 중 하나다. 선로 위를 달리고 있는 자기부상열차에서 소음과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것은 자기력을 이용해 차량을 선로 위에 부상시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부상열차는 선로와의 접촉이 없어 소음과 진동은 매우 적은 동시에 시속 11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 덕분에 자기부상열차는 꿈의 열차로도 불리며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아왔다. 한국기계연구원이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개발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은 1989년이다. 이후 3단계에 걸친 차량 제작을 통해 기술과 시스템을 보완해왔고 사업 시작 20년 만인 2009년 최종적으로 3세대 차량 제작을 완료한 것이다. 이 차량은 저희가 2009년 말에 이제 제작을 완료했고 2010년부터 저희 기계연구원 시험선에서 성능 시험을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천국제공항에 6.1km 시범 노선에서 시운전을 마치고 이제 영업 시운전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규정된 그 영업 시운전을 완료를 하고 나면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상업 운전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기계연구원 안에서 시범 운행되고 있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에코비는 설계 최고 속도 110km의 중저속형으로 상업 운행 시에는 최고 시속 80km의 속도로 주행할 예정이다. 자기부상열차 기술의 핵심은 선로 위에 떠 있는 간격과 이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기술에 있다. 선로와 차량의 부상 간격은 8mm로 아주 미세한데 에코비는 부상 방식으로 상전도 흡인식을 채택하고 있다.
상전도 흡인식은 선로 밑부분에 위치한 차체의 자석에서 철로된 선로를 향해 당기는 힘이 발생하여 차체가 레일 위로 들려지게 되는 원리다. 열차를 선로 위에 띄우는 기술과 함께 안정적인 주행을 위해 8mm라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제어 기술도 자기부상 열차의 핵심 기술이다. 한국기계연구원의 자기부상 연구실은 이에 관한 핵심 기술 또한 보유하고 있다. 자기부상 열차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핵심 기술이 그 부상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저희는 부상 제어 기술이라고 그러는데요. 현재 8mm가 그 기준 그 높이이지만 속도에 따라서 이것이 뭐 외부 영향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8mm 플러스 마이너스 3mm의 그 부상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 핵심 기술이고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부상 제어 기술에 큰 그 중점을 두고서 연구 개발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부상 열차는 어떤 원리를 통해 선로 위에 뜬 채로 달릴 수 있는 것일까? 레일과 차량의 부상 간격은 간격 감지 센서와 제어기에 의해 전자석에 보내는 전기량을 조정해 유지하고 차량에 부착된 선형 모터를 통해 열차를 추진한다. 특히 차량의 속도는 선형 모터 입력 전기의 주파수를 변화시켜 조절할 수 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개발한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 에코비를 실제 타보기로 했다. 차량이 선로 위에 띄워지는 동시에 달리기 시작하는데 주행 중에도 소음과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오는 7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용유역까지 6.1km 구간 개통에 이어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운행 차량으로 선정되기도 한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는 저소음, 저진동, 무분진으로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의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 개발은 대형 국책연구 사업을 실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인 동시에 기술의 국산화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자기부상 열차에 들어가는 부품 중 97% 이상이 국내 기업 제품으로 자기부상 열차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국내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등 창조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개발을 수행해 와서 이런 승객들이 실제로 탈 수 있는 상용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것이 이제 연구 개발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국내 경전철 쪽에 저희가 외산 제품 대신에 저희가 개발한 자기부상 열차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외화 전략이라든지 무분별한 외산 시스템의 도입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수출 주도형 상품으로 만들어서 외국에 저희가 수출해서 또 외화 획득이라든지 또 국내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대 효과도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 확보를 통해 기술 자립을 이룬 성과는 또 있다. 지난해 한국기계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10대 기계기술에 선정되기도 했던 원자로 냉각제 펌프의 수력 설계 기술이다. 원자로 냉각제 펌프는 원자로 내의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해 고온 고압의 물로 이루어진 냉각제를 순환시키는 원자로 1차 계통의 기계로 원전 플랜트의 심장부 역할을 한다. 한국기계연구원 극한기계부품연구본부 윤희수 박사팀은 이러한 원자로 냉각제 펌프에 적용되는 수력 설계 기술을 개발했다. 원자로 냉각제 펌프는 원자로의 1차 계통의 제품으로서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열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핵연료가 녹아내리든가 원자로가 폭발하는 중대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품이 되겠습니다.
원자로 냉각제 펌프의 원형은 고가에다 성능 시험하는 데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윤희수 박사팀은 실물의 40%로 축소한 축소 모델을 제작해 모델 성능 시험을 진행,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저희들이 수력 설계한 원자로 냉각제 펌프를 성능 시험한 결과 수력 효율이 86%로 나왔습니다. 이 효율은 선진국의 제품보다 동등하거나 우월한 결과를 나왔으며 그 외에 압력맥동 시험, 완전 특성 시험, 그리고 수력학적 추력 시험을 국제 규격에 부합하여 시험한 결과 코펙 ENC 또는 원전 플랜트에서 요구하는 성능 조건을 갖다가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플랜트 핵심 기자재의 경우 외국 기술 도입 후 설계 기술 자립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20년이다. 하지만 한국기계연구원은 5년 만에 독자적으로 기술 자립을 달성. 기술 국산화를 통한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세계 시장 진출도 예상하고 있다. 저희들이 그 원자로 냉각제 펌프 수력 설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향후 발생하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원자로 냉각제 펌프를 우리 모델을 갖다가 채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출한 원자로의 경우 외국 제품을 갖다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수출의 주권을 행사한다든가 아니면 지분 확보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 냉각제 펌프를 사용함으로써 수출 주도권 확보뿐만 아니라 외화 가동률, 플랜트 수출함에 있어서 외화 가동률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곳은 나노융합기계연구본부의 클린룸이다. 이곳에선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극한 물성 시스템, 즉 메타 물질이 연구되고 있다. 근데 이제 메타 물질이라는 것은 그런 기존의 물성을 완전히 그 한계를 넘어가서 새로운 물성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메타 물질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메타 물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물성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인공적인 어떤 설계하고 제작 공정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공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메타 물질은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투명 망토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로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혁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조 경제에 적합한 핵심 원천 기술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메타 물질의 산업화를 위한 저가 제조의 핵심인 3차원 나노 복합 소재의 패터닝, 전사, 측정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빛, 소리, 파도, 지진 등 우리 주변의 파동 에너지를 극한으로 활용하는 기술은 인공 원자를 특수하게 만들고 3차원으로 배열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 망토와 같은 꿈의 극한 물성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이처럼 파동 에너지를 극한으로 활용하는 기술은 앞으로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파동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해서 지금 굉장히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좀 더 아니면 아주 획기적으로 다른 제품으로 만들거나 그것이 성능을 획기적으로 좋게 만드는 것이 메타 물질로 말씀드릴 수 있고, 쉽게 하나의 예로서 이제 스텔스 기를 이제 잘 아실 텐데요. 그 스텔스 기라는 것이 모든 전파가 그 비행기에 닿고 거기서 반사됨으로써 거기서부터 오는 신호를 읽어서 그 비행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메타 물질을 입히게 되면 굉장히 고성능, 그 다음에 그 수명도 굉장히 장수명의 그러한 그 코팅 기술과 그 다음에 메타 물질을 입혀진 스텔스가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파동 에너지 제어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꾸준한 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계 분야의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 우리나라의 기계 산업을 이끌어온 한국기계연구원.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기초연구와 실용화 연구에 더욱 매진해 나갈 계획과 함께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의 임무도 다시 한번 다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유할 수 있는 창조경제타운 공유 아이디어 공간의 베스트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디어는 정구문 씨가 제안해주신 자전거에 탈부착 가능한 보온 보냉 장치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고 있는데요. 자전거 라이딩 시 꼭 챙기게 되는 물통. 하지만 자체 보온 보냉이 되지 않는 물통의 경우 쉽게 식거나 바깥 기온에 데워져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아쉬움을 해결해줄 아이디어. 전기를 공급하면 한쪽은 냉각되고 반대쪽은 가열되는 펠티어 소자를 자전거에 장착하는 것인데요. 자전거 페달을 저을 때마다 펠티어 소자에 전기가 공급되도록 설계, 보온 보냉이 가능하도록 한 아이디어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디어는 이기락 씨가 제안해주신 노약자를 위한 역 도착 알림 장치입니다. 연세가 높은 어르신들의 경우 지하철 탑승 시 목적지를 잊어버리거나 안내방송을 놓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하철 한 객실당 4개의 노약자석 옆에 작은 디스플레이 기기와 알람 장치를 장착해 사용자가 우대권을 넣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누르면 목적지 도착 시 소리와 진동으로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아이디어는 허진우 씨가 제안해 주셨는데요. 좀 더 편리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 고안한 스마트폰 케이스 아이디어. 과연 어떤 아이디어인지 직접 들어볼까요? 굳이 잠금 해제를 하지 않아도 메시지, SNS, 음악 감상, 통화까지 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요소를 담은 케이스를 생각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허진우 씨가 제안해 주신 스마트폰 케이스 아이디어는 케이스 자체에 키보드를 부착해 스마트폰을 열지 않고도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커티 자판이 갖고 있는 효율적인 자판, 그러니까 메시지 전송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부터 첨단과 기술까지 누구나 어떤 아이디어라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